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강영실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1주차 강의로서 기계 가공법의 단원 1의 절삭 이론에 대해서 오늘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가공법의 전체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계 가공법은 여러분들 교재 목차에 있듯이 제1장 절삭 이론, 제2장 선박가공법, 제3장 밀리가공법, 제4장 연삭가공법, 제5장 범용공작계 기어가공, 그 다음에 정밀입자가공, 특수가공, CNC 가공법, 제10장 손다듬질 기계조립 가공법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 있죠. 그래서 각 단원별로 여러분들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하면 되고요. 오늘 절삭 이론은 시험 문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책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빈약해 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2강에 거쳐서 2회에 거쳐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삭 가공법의 크게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기계 공작의 큰 분류에서 여러분 절삭 가공에 하나 속하는 건데, 그래서 크게 기계 공작은 절삭 가공, 특수 가공, 비절삭 가공 해가지고 대학 다니는 교재에서는 보통 기공작부 교재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를 여러분들 요거와 요거 압축해서 이렇게 압축했으니까 굉장히 뇌에 그냥 빠진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특히 기계 설계 산업기사 쪽에서는 이 비절삭 가공 분야 여기 분야를 취급을 안 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분야죠. 비절삭 가공 분야면 예를 들면 금속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 거 주조, 그 다음에 외력을 가지고 구부린다든지 잘라내는 거, 여러분들 프레스에서 하는 거죠. 이런 소송 가공들, 그 다음에 녹여서 붙이는 거를 용접인데 이거는 취급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절삭 가공과 특수 가공을 하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 절삭 가공 여기 입자 가공과 절삭 가공 여기를 세세하게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수 가공도 요즘 최근에 나오는데 보통 2, 3문 정도 나오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자, 절삭 가공에는 선반, 밀링, 드릴, 세이퍼, 플레이너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입자 가공에는 평면 가공, 원톤 연상, 랩핑 가공, 호닝, 액체 호닝 가공, 슈퍼 피니싱 같은 이런 입자 가공을 하면은 숫돌을 얘기죠. 숫돌에 입자를 성형한 거를 숫돌을 회전시켜서 공장에 대해가지고 깎아내는 거를 입자 가공이라고 하고, 숫돌도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절삭 가공은 절삭 공구가 있어가지고 공구를 깎아내는 거야. 칼 같은 걸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절삭 공구는 거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절삭 가공은 칩 발생, 깎아내려 나오는 칩거리로는 칩이라고 하는데, 칩 발생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절삭 가공이고, 그 다음에 숫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입자 가공이 된다. 특수 가공은 주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사용은 이제 대표적인 게 방전 가공이라면은 금속에 열을 가해서 순간적으로 방전시키면 녹죠. 녹아가지고 깎아내는 방법을 이제 방전 가공. 그 다음에 초음파 가공해가지고 초음파 에너지를 쏴가지고 금속을 깎아내는 거. 광에너지 가공에는 이제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소재를 절단내는 가공이고요. 자, 세 번째 전기화학적 가공 방법을 해가지고 전해 연삭해가지고 금속은 여러분들 염기나 산 이런 데 넣으면 녹죠. 그래서 이런 산 염기에 전기를 가해가지고 녹이는 방법을 이제 전해 연삭이나 전해 가공법 되겠죠. 자, 화학적 가공법은 그렇죠. 전기를 가해가지고 녹인다든지 또는 거꾸로 금속을 입히는 거, 코팅하는 거. 여러분들 광택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금속 표면에 코팅을 하죠. 이런 것이 화학적 방법이 되겠죠. 그냥 포토 에칭 같은 거는 여러분들 회로판 있죠. 전자 그 기기에 보면은 안에 회로판이 있는데, 회로판에 회로선 연결대로 나머지 싹 녹여버리는 걸 에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절삭 가공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그림과 같이 이렇게 같이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삭, 첫 번째 선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저는 그림 가지고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위에 요약상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도록 해요. 선삭이라는 거는, 자, 공작물이라고 합시다. 공작물을 척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고속회전을 시켜요. 고속회전 다음에 공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회전되는 물체를 깎아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축 같은 거를 깎을 수 있는 거죠. 연통 가공만 할 수 있는 것이 선삭인데, 대표적인 공작기가 선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작물은 회전 운동만 하고, 여러분 바이트는 왕복 이송해줘 이렇게 깎아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평삭이라는 게 나오는데, 평삭이 여러분들 말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게 세이퍼 가공입니다. 세이퍼. 그 보면은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깎아내고 있죠. 깎아낼 때는 천천히 깎아내고, 그 다음에 귀환할 때는 안 깎으니까 빠르게 귀환하고, 다시 귀환하면은 공작물이 한 스텝 이동하고 또 똑같은 방법을 해야겠죠. 깎아내고 귀환하고, 이렇게 깎아내는 게 이제 평삭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목수로 말하면 대패질 하듯이 쫙쫙 깎아내는 게 되겠죠. 자, 세 번째가 이제 밀링이 있죠. 밀링은, 지금은 이거는 수평 밀링이에요. 커터가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져 있죠. 그래서 공구를 회전시키고 공작물을 이거 이송하면서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수평 밀링이고, 수직 밀링은 이 공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이런 드릴 머신처럼 수직으로 서죠. 공구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평면 홈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다. 네 번째가 이제 구멍 뚫기 가공해주고, 여기 드릴이죠. 드릴이라는 거. 날이 이렇게 비틀려 있는 나선형 상태죠. 이런 것이 회전하면서 구멍 가공을 시작했죠. 차이점은 밀링 가공에서는 공구가 회전하면서 공작물이 이송해야 되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평면 가공이 되는데, 구멍 뚫기는 공작물로 고정되어 있고 드릴만 회전하면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드릴 머신은 공구가 회전하면서 상하 운동하고, 밀링은 공구만 회전하면서 공작물만 이송하는 거죠. 다음에 보링 머신 한번 보겠습니다. 보링 머신은 기존에 드릴에 의해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뚫려 있는데, 여기 공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날이 하나 정도 돼 있거든요. 여기 날인데, 이 날에서 들어가면서 구멍을 점점점 넓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단, 2단, 3단 이렇게 넓히고 있는데, 이렇게 넓혀가면서 초정밀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차를 타이트하게 맞출 수 있는 가공이 보링 가공이 되겠습니다. 태핑 머신을 보겠습니다. 태핑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드릴 머신에서 구멍을 뚫었잖아요. 뚫은 드릴 머신 구멍에 요게 앞나사를 내겨서 요게 나사가 되는 이런 탭이라는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회전을 합니다. 자, 이때 회전할 때 회전과 들어가는 저리 깊이가, 이거는 상대 운동이 되죠. 이속도가 변하면 안 돼요. 회전하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피치씩 이렇게 내려가는 상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태핑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 속도하고 이송에 상관관계가 있고, 드릴은 회전 속도는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연삭 가공 한번 보죠. 연삭 가공은, 지금 이거는 원통 연삭이라고 그래요. 연삭 가공도 이런 축을 깎을 수 있는 원통 연삭이 있고, 이런 평면을 깎을 수 있는 평면 연삭 두 가지인데, 이거는 원통 연삭입니다. 자, 여기 하얗게 되는 부분이 공작물인데, 공작물이 좌우로 이송하면서 천천히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좌우로 이송하면서 천천히 회전해야 돼요. 회전을 안 하게 되면 한쪽만 깎겠죠. 그러니까 전체 원둘레 다 깎으려면 천천히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고, 뒤에 있는 이 숫돌은 고속 운동을 해가지고 접촉해가지고 표면을 깎아내는 겁니다. 자, 이 숫돌은 계속 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숫돌은 자체가 소모되면서 이거 자꾸 깎여나가면서 크기가 작아지겠죠. 자체가 작아지면서 새로운 날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 자생작용이라는데, 그렇게 하면서 깎아내는 방법을 연삭가공입니다. 자, 운동의 방향을 보면은 공작물은 원통 연삭 같은 경우는 회전 운동과 좌우 운동하고, 연삭기는 고속 회전 운동을 한다. 알아야 되겠죠. 다음에 랩 가공을 알아볼까요? 랩 가공은 밑에는 이제 공작물이죠. 공작물에 여기에 이렇게 비금쳐 있는 게 이제 요게 랩재입니다. 랩재. 랩재료인데,
랩 쪽으로가 이제 분말가루 해가지고 산알림 같은 분말가루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랩이라는 공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싹 계속 비비면은 이 랩제가 굴러가면서 표면을 조금씩 깎아 먹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양은 깎지 못하지만은 표면을 굉장히 초정밀 가공하면서 반짝반짝 윤택나게 가공해주는 게 랩 가공이 되겠죠. 자, 요거는 보면 공작물은 고정이 되어 있고 랩이 상하 운동만 한다. 이 운동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기어 가공이 되겠죠. 기어 가공이라는 거는 요거 커터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특이하게 생긴 커터 요걸 갖다 우리는 커터 이름을 여러분들 호브라 그래요. 호브. 그래서 요 호브가 달린 기계를 또 호브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구가 이제 호브인데 호브가 공작물은 이렇게 원통형인데 원통형의 호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홈을 기어의 홈을 깎아내야 되죠. 깎아내기면서 한쪽만 깎으면 안 되니까 다 뺑 돌아서 깎아야 되니까 공구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그 호브도 그 상대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구는 고속에 나고 공작물은 이걸 맞춰서 상대 운동을 하면서 기어 홈을 깎아내는 거를 이걸 호브 머신 기어 가공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브로칭이라는 건데, 브로칭이라는 건 하나의 공구인데 깔때기 모양이 생긴 공구예요. 그래서 이 공구가 지금 요거 하사하면 되는데 상하 운동을 하죠. 위아래로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경을 요 표면을 구멍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으면은 이 브로칭 머신을 끼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나라에서 깎아내는 것이 브로칭 머신이 되겠죠. 자, 이 브로칭 머신도 많은 양을 깎지 못하고 약간의 양을 깎으면서 꼭 진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형상도 깎아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브로칭 머신이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공작기계 종류가 많으니까 처음에 잘 머리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공작기계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공작기계 구비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공작기계 하려면 당연히 공작물을 깎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깎아내면서 견뎌내겠죠. 깎아내는 가능성이 충분히 견디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런 항목들이 쭉 아마 외우기가 편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가공 절삭 능력이 우수하고 당연한 얘기죠. 가공 능력이 우수해야 절삭 속도가 빨라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기업체에서는 빨리 깎아내고 빨리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윤을 남기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삭 능력이 상당히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 공작기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 정밀 가공할 수 있다는 거죠. 치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여러분 용접이나 아까 주조 같은 거로 기계 부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금속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 거는 치수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보통은 뭐 3, 4mm 이렇게 틀리게 되는데 이 공작기계로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절삭 공구로 써서 하는 거, 절삭 공구를 이용해서 쓰는 거 대표적인 뭐 있죠? 뭐 선반, 밀링 이런 것들, 이런 절삭 공구 써서 할 수 있는 가공 정밀도가 보통 얼마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01mm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삭기가 있었죠. 연삭 작업을 해갖고 깎아내는 거, 입자공인데, 자, 입자가공을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연삭이죠. 연삭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깎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가공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1mm예요. 즉 1 마이크로메타가 되겠죠. 여러분들 1 마이크로메타가 눈에 보일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 공학도들은 이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감각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감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종이 한 장 두께가 얼마일 것 같아요? A4 용지 종이 한 장 두께 측정할 수 없죠? 굉장히 가늘죠? 근데 이거 측정해보면 알겠지만 종이 한 장이 0.1mm가 나와요.
종이 두께가 조금 종류에 따라면. 그러면 이 종이 두께를, 자, 1미크론, 이거 몇 배입니까? 100배죠? 종이 한 장을 또 100등분의 그 한 조각을 깎아낼 수 있는 정밀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정밀합니까? 이 공작기계의 장점이 초정밀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알아볼까요? 동력 손실이 적을. 당연히 공작기계는 기계, 즉 산업용 모터의 회전력을 위해서 공작기계가 보통 동력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될 수 있으면 에너지 손실이 어떻게 돼? 적은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조작의 용이겠죠. 어떤 분이 핸들 돌리는데 힘이 많이 들고 조작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로우면은 작업자가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조작이 간단하면서도 정밀 제어를 가능할 수 있는 조작이 쉬워야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높아야겠죠. 깎는데 위험하면 산업재해를 발생하면 큰일 나죠. 자, 여섯 번째, 기계의 강성. 강성이라면 여러분 대표로 비틀림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깎게 되면 공구의 자체에 이렇게 비틀림 능력이 작용하겠죠. 이 비틀리는 것에 대해서 강성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지는 거 있죠. 휘어지는 거 우리 밴딩이라는데 굽힘이랍니다. 굽힘에 대해서 강성이 강해야 되고, 이런 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 충분히 높아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초정밀 가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소음이 없어야겠죠. 소음 발생도 없어야 되고, 소음이 많이 나면은 작업자가 뭐 작업하는데 굉장히 시장이 많겠죠. 또 가격이 어때야 돼요? 가격이 저렴을 해야겠죠.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데 이왕이면은 다홍치마, 가격이 싼 공작기계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이 공작기계 구비 조건이 되겠죠. 대체로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쉽게 외워질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까요? 자, 여기 시험 문제 아주 항상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공작기계 3대 기본 운동 해가지고 여러분 별표 표시하세요. 먼저 큰 타이틀부터 배웁시다. 처음에 1번 절사 운동, 두 번째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송 운동, 피드, 세 번째 조종 운동. 절사, 이송, 조종. 머리에 계속 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공작물을 깎기 위해서 쓰는 운동이 가장 주 운동이죠. 주 운동이 절사 운동이죠. 깎아내기 위한, 영어로 보면 커팅 모션인데, 깎아내기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평면 가공할 때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세이퍼 가공이죠. 여러분, 이거 공구예요. 공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X방향으로 깎아내고 있죠. X방향으로 깎아내고, Y방향은 깊이, 요 깎아낸 찌꺼리가 이제 칩이라는데, 요 칩의 두께가 Y방향으로 얼마나 공구를 내려서 깎아내느냐는 거죠. 칩의 두께가 깊은 곳에서 가공 능력은 좋겠지만은, 깎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Z방향으로 하는 게, 여기 한 자리만 깎으면 안 깎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Z방향의 이송 운동이 되는데, 되게 세이퍼는 공구는 이쪽으로 상하 운동만 하고 공작물이 요 Z방향으로 공작물이 이송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평면 가공할 때 이렇게 된 거고. 자, 요거는 선방 가공이죠. 선방 가공일 때 선사. 일감. 공작물은 여기 주축에 물려가지고 회전 운동을 해가지고 회전 운동을 하고, 공구는 이 방향과 또는 요 단면 방향 두 방향으로 이송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송 운동 이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 하사표를 잘 눈여겨 보세요. 선방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송도 하고, 저립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두 개 방향 다 합니다. 자, 여기 Z 방향이 이송인데, 이건 공작물이 이송하는 겁니다. 공작물이 이송만 하고, 공구는 왕복 운동만 하는 거죠. 평면 운동을. 자, 요 놈이니까 그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연마 가공인데, 연삭 가공. 연삭 가공은 원주 원작이죠. 자, 숫돌은 고속 회전 운동을 하고, 자, 일감은 저립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회전을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이송 운동을 해야 되죠. 이쪽 방향. 이제 여러분 지금 X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계속 전진하면서 깎을 수 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각 공작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그때 다시 단원에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니까 우선은 기본에 어떻게 까는 개념을 파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송운동까지 얘기했고, 조종운동이라는 건 뭐죠? 조종운동은 공작기 아까 정밀도가 100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0.1 깎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밀 가공 하려면은 핸들을 돌릴 때, 이송하는 핸들을 돌릴 때 거기에 눈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눈금에서 내가 얼마만큼 가겠다. 목표치를 딱 정해가지고 그만큼 딱 돌려야 되죠. 그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조종 위치결정 운동, 조종 운동이 되겠죠. 자, 젖사운동 아까 있었는데, 젖사운동이 그 크게 분류하는 형태를 보면은 공구가 움직이는 거, 일감, 공작물이 움직이는 거, 일감, 공작물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공구 또는 일감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내용에 설명했지만 한번 쭉 머리에 한번 읊어보세요. 드릴링 모션이 어떻게 돼요? 공구가 회전 운동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공구만 운동하는 거죠. 공작물 고정이 되어 있고, 자, 밀링은 어떻게 돼요? 밀링도 회전하면서 깎으면서 이렇게 이송하고, 물론 이거 테이블도 움직이는데, 사실은 밀링 머신은 여기에 포함된다 봐야 돼요. 공구 일감이 운동하는 거에 포함이 된다 봐야 돼요. 밀링은 여기 분류주에 넣으세요. 연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숫돌이 돌아가는 거고요. 브로칭 머신도 공구가 어떻게 해요? 구멍 있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브로칭 머신도 공구만 운동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일감의 절사 운동을 주는 게 대표적인 게 공작물이 회전하는 게 선바, 플레이너라고 큰 공작기가 있는데 그것도 공작물이 움직여야 된다. 너무 공작물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헤드는 주축은 회전 운동하고 공작물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플레이너가. 공구와 일감 동시에 나는 거, 그 다음에 연삭기, 연삭기 요거 빼세요. 자, 그럼 호빙 머신이죠. 아까 기어 가공하는 게 있었죠? 기어 커터 호빙이라는 게 돌면서 공작물도 상대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랩핑이 되는데 이거 태핑이에요. 랩핑이 맞겠습니다. 랩핑 해가지고 아까 공작물이 이렇게 꼭 랩재를 뿌리고 여기 숫돌 랩이라는 공구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상대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한쪽까지만 운동 안 되니까 이거 천천히 좌우로 이송해야 되겠죠.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볼까요? 일반 공작기계 하면 여러분들 여기 단원에서 많이 다루는 기계 공작성에는 보통 있어야 될 공작기계 대표적인 게 선반, 밀링, 레디알 드릴 머신 가지고 레디알 드릴 머신 하면 또 반했지만 굉장히 드릴 머신이 조금 크기가 큰 겁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큰 거 구멍 뚫을 때는 공작물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무거워서 레디알 머신에다 놓고 공구가 이렇게 이송 운동을 하게끔 조절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 공작실에서 많이 하는 소량 생산이죠.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닿는 공작기계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맞는 공작기계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각도 분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전 운동하면서 선반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닿는 공작기계 대표적인 게 뭐 바이트 연삭기, 센터링 머신, 밀링 머신 이런 거. 바이트 연삭기 바이트 연삭만 할 수 있어야 되고, 센터링 머신은 센터 가공만 했어야 되고, 밀링 머신은 아까 간단한 직면체 가공만 해야 되는 이런 거가 되겠죠. 일종의 범용 공작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용 공작기계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거, 딱 그 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해요. 대신에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모방 선반, 카피 머신이라는데 어떤 똑같은 복제품을 만드는 가공을 한다든지 자동 선반, 생산성 밀링 머신 가지고 밀링 머신인데 딱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딱 목적 제한한 머신이죠. 이런 것이 전용이고, 맞는 공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 하나의 기계로 여러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밀링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맞는 머신은 밀링 작업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어 가공도 할 수 있고 회전 운동을 해가지고 테이퍼 가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요거는 기본 밀링 작업에다가 플러스 여러분 테이퍼 가공이라든지 또는 기어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만능 밀링 머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공작 기계에 나온 건데 여러분 복합기라는 게 있죠. 복합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CNC 선반에 CNC 선반은 선반 작업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플러스 머신 센터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만능 복합기 같은 게 여러분 최근 공작기에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능 공작기의 범주에 속하게 되겠죠. 자, 절삭 이론을 좀 알아볼까요? 기계 가공시에는 공구와 공정 사이의 상대 운동을 아까 계속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가공물이 단시간에 공구의 인선을 통과한다는데 공구의 인선이라면 공구를 깎는 부분 있잖아요. 공작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깎는 공구가 왔을 때 깎는 날 부분을 우리 인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선을 통과할 때 그 깎아낼 때 발생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라 그랬죠? 깎아내는 찌꺼리 칩이죠. 칩이 시간당 얼만큼 배출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원주 속도를 알아야겠죠. 자, 절삭 속도란데 그래서 보통 절삭 깊이폭이 이송하면 이게 절삭량이 됩니다. 절삭 깊이에다 이송량을 곱하면 깎아내는 능력이 얼마냐, 절삭량이 얼마냐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우리는 속도를 알아야 되니까 자, 속도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그렇지 1000분의 파이 d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절삭 속도 그래가지고 표면에서 깎는 표면에서의 속도를 얘기했죠. 절삭 속도를 해주고 이거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메타 1분에 몇 미터를 깎아낼 수냐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보통 벨로시티 그래서 V자를 많이 씁니다. V 가지고 청구에는 여러분들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N인데 자, 보통 이 D가 이게 공작물 직경이에요. 직경. 자, 공구 직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공작물 직경이 될 수도 있죠. 자, 회전하는 부분에 공구 직경이나 공작물 직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N은 단위는 요 D는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보통 도면을 다니는 밀리미터니까. 그 다음에 요 N은 여기는 회전수가 되겠죠. 회전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차에 타보면 그 회전수 RPM 기계가 있죠. 그래서 1분당 얼마큼 회전하냐 정도의 RPM 단위를 쓰는데 자, 근데 우리 단위가 우리 미터를 쓰잖아요. 미터를 쓰니까 여기 단위는 여기 밀리미터고 그래서 미터로 환산하려면 얼마로 나눠야 돼? 1000으로 나눠야겠죠. 자, 만일에 메타 퍼 세크도 이제 절삭 속도인데 초당 원메타가 하면은 이거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1000 곱하기 60을 하겠죠. 분을 초로 바꿔야 되니까 60을 곱해주고 파이 dn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공작 기계는 여기 많이 나오고 이거는 반드시 진짜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이죠. 이거는 공작 기계 가공 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요거를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회전수를 물을 수도 있죠. 왜냐면 공작기계 이 속도를 일정하기 위해서 회전수를 조작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 속도를 예를 들면 뭐 120m를 내기 위해서 일반 여러분들 염강 탄소광 깎을 때 보통 절삭 속도가 120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내기 위해서 회전수 공작기계 회전수를 얼마큼 해야 되냐 이렇게 조작해야 되겠죠. 자, 보면 알겠지만 절삭 속도가 120이라고 많이 했을 때 자꾸 깎으면 깎을수록 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공작물의 직경이 깎으면 깎을수록 크기가 작아지죠? 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절사속도 V를 120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파이는 3.14 정해졌고, 이게 작아지니까 120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회전수가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회전수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직경이 작으니까 약하니까 회전수도 느리게 있지 하고 이렇게 상식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다릅니다. 직경이 작을수록 회전수를 높여야 절삭 조건이 좋아집니다. 절삭 조건을 일정하게, 표면 거치기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풀이 한번 해볼까요? 지름이 직경이 선반에서 선반 가고, 그러니까 공작물이 돌아가겠죠. 선반 가고 직경이가 파이가 60이다. 자, 회전수가 예를 들면 500rpm이다. 이때 절사속도 V는 얼마냐,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절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다 해가지고 1000에 3.14 곱하기 d 얼마? 60을 대입하면 되겠죠? 60 회전수 얼마? 500 해가지고 반드시 계산기를 두들겨서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회전수를 구하는 문제, n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여기서 파생돼서 변형되는 문제인데, 자, 회전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요거 2항 정리하면 되겠죠?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 식을 외우든지 이 식을 외우든지 반드시 하나의 식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그 교재에 없는 최신 기출 문제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죠. 자, 요 그림이 현재 CNC 선반이라는 그림입니다. 범용 선반기계 같은 거는 여기에 주축이 있고 여기에 공구 하나 있어 이렇게 깎는데, 지금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여기에 컴퓨터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눈에 부착된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 주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 공작기가 CNC 선반 공작기계죠. 자, 지금 CNC 공작기계 발달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뭐 CAD/CAM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런 일반 선반에서 가공하는 RPM이 보통 3000 RPM 이하로만 보통 쓰는데, 몇만 RPM 굉장히 고속으로 깎을 수 있는 그런 공작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고속 가공이라고 합니다. 고속 가공기의 특징이 있고 생산성이 달라지고 그러겠죠. 그런 거든지. 자, 그 다음에 CNC도 이제 아까 복합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CNC 밀링, MCT, 머신 센터라는데, 거기는 보통 3축이에요. X축, Y축, X축, Y축, Z축, 이 3축만 움직이는데, 여기에 선반까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회전한다든지 이쪽 회전하는 5축 가공 해가지고, 다양한 공룡 가공을 할 수 있게끔 요즘 개발이 많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로봇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로봇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센서 기술 등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런 생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는 FMS라고 그러고, 자, FMS에 이런 용어 많이 납니다. 유연 생산 시스템 해가지고 플렉시블 매뉴팩처링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용어 나오는 게 컴퓨터 복합 생산 시스템 해주고, FMS가 점점 발달해서 CIM이라는 게 발전되거든요. CIM은 전체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냥 영업도 통합 관리하고, 그 다음에 회계, 격리 모든 걸 통합 관리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무인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런 통합 생산 시스템을 우리는 CIM이라고 한다. 이걸 용어 많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유연 생산 시스템은 FMS다. 컴퓨터 통합 시스템은 CIM이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기출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여기 설명이 좀 나왔는데, 자, FMS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 해주고,
지금 요거 그림은 자동차 라인의 차체 조립 라인을 얘기하죠. 차체 조립 라인의 가공 공정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용 로봇들이 있어죠. 산업용 로봇들이 작업을 합니다. 용접을 한다든지 실링이라든지 물건을 들어주고 부품 조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품 조달을 여기에 자동 무인 반송차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여기 그림과 별도로. 이런 데 부품 이송 공급하는 장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로봇들이 자동 이송 팔레트가 오면 들어다가 부품을 여기다 공급해주고 다 된 건 또 여기 출하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 쌓고 만들어진 부품은 적재돼 가지고 다음 공정 또 이송에 또 멈추고 이러죠. 그래서 마지막 공정에는 요게 자동 창고도 있겠죠. 자동 창고가 있어가지고 다 완성된 부품이 여기 와서 자동으로 완성된 부품을 적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 자동 창고와 로봇가 등장하죠. 이런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 다 같이 FMS, 유연 생산 시스템이고 반드시 로봇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송차, 여기 반송차죠. 자동으로 물건을 실어주는 반송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 창고가 나오고, 로봇, 반송차, 자동 창고가 있으면 유연 생산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합 생산 시스템은 얘가 점점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거진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대. 지금 FMS에도 거진 사람이 필요 없는데 이 공장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들은 여기에 FMS에 작업 인원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사람들이 거진 없이 시스템 돌아가는 게 컴퓨터 통합 시스템 CIM이라고 그러죠. CIM 또는 어떤 책에서는 아마 FA라는 책이라고 써진 데도 있을 거예요. 팩토리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같은 개념입니다. CIM이나. 자, 이런 거에는, 자, 그러면 CIM과 FMS는 차이점이 뭐냐? FMS는 로봇, 반송차, 자동차가 등장하면 그랬죠? 자, 컴퓨터 통합 시스템 CIM에는 여기 플러스 뭐다? 여기에는 주 컴퓨터에 의한 랜 통신망, 인터넷 통신망 이런 것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확장 영업 범위도 생산, 영업, 재고, 검사, 그 다음에 여기부터 뭐예요? 자재, 회계 이런 것이 경영 전반적인 걸 다 통합해가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공작기계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기계 발달 과정은 처음에는 이 범용 공작기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반 공작이었죠. 일반 공작기계. 자, 이거는 작업자 하나에 공작기계 하나씩 매달려서 갖고 일일이 깎고 측정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겠죠. 자, 요것이 여러분들 최초로 나온 게 이제 NC 공작기계 있어요. 요거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NC 공작기계 하나에 작업자가 하나씩 매달리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의 그 소모는 없었죠. 계속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발달해서 여러분들 CNC가 나오죠. CNC는 이게 컴퓨터가 부착이 된 겁니다. 자, 요 NC라는 거는 뉴메리컬 컨트롤이죠. 수치 제어라 그러죠. 수치 제어 기계 가공 시스템이죠. 자, CNC 공작기계까지는 작업자 하나에 기계 하나씩 매달리는 거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발전해서 이제 생산성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 하나에 여러 개의 공작기계, 이 CNC를 여러 대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이것이 캔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작기계, CNC 공작기가 여러 대 있고, 작업자가 여기 한 명이 있어가지고, 요 통합적으로 랜 케이블이 연결돼가지고, 랜이나 케이블이 연결해가지고, 이 한 명이 여러 대 공작기를 관리하는 방식이 여러분을 캔 방식이라고, 요것이 발전해서 여러분들 말하는 FMS가 나오고, FMS가 발전해서 최종으로 CIM 공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봇이라는 게 나오고, 무인 반송차가 나오고,
자동 창고가 나오죠. 요 개념이 있으면은 쓰임 개념이고, 지금 중소기업들은 캠까지 지금 대부분이 와 있죠. 중소기업들은. 그 다음에 대기업들, 여러분 알고는 그 국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은 지금 FMS나 쓰임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진 사람들이 인력이 줄기 때문에 자꾸 실업자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죠. 자동화가 그래서 꼭 바람직한 거냐 그럴 때 그렇지도 않죠. 지금 앞으로 미래는 시임 공정까지 발전되는데, 이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1단원 기계공작법 1반에서 오늘 강의를 했고, 2단원은 이거 이어서 절삭공구, 그 다음에 절삭제, 윤활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